재밌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네,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옵션 만기일이었던 오늘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설까지 겹치면서 오늘 출발은 조금 무겁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양시장 모두 강하게 반등하면서 빨간불로 마무리됐는데요. 여러분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와글와글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가득 담아봤는데요. 지금부터 4부 함께 하시죠.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 가능합니다. 많이 응모해주세요. 자, 그럼 종목 와글와글 곧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확인해봐야겠죠.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만나봅니다. 화면 함께 확인하시죠.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한 종목인데요. 다음입니다. 어제 NHN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그 폭락장 속에도 상당히 의연하게 잘 버텨줬습니다. 어제는 그 전날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좀 몸폭이 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같은 경우는 최근에 14만원대까지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이제 12만원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일부 차익 실현하는 모습에 기관은 이러한 물량들, 외국인들의 물량들을 잘 받아서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음이라든가 NHN 이런 온라인 업체들은 시장 상황과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같은 경우는 게임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경기 민감주에 비해서 좀 유리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올해 하반기 온라인 광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올해 연간 매출액이 약 28%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검색 광고하고 디스플레이 광고가 각각 25%, 35%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하반기에 갈수록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검색 및 모바일, 로컬 서비스 부분의 강화는 새로운 주가 상승의 요소로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동력에 있어서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대형 이슈가 여러 가지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로 예정된 이제 총선과 그다음에 여름에 이제 있을 런던 올림픽, 그다음에 12월에 있을 대선 이런 것들이 좀 줄줄이 대형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은 호재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은 매수가는 오늘 시장이 큰 폭으로 좀 출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 엊그제였었죠. 엊그제 이제 12만원을 살짝 깼었던 자리였는데 61선 부근인 12만원으로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이번 고점이었었던 14만원, 손절가는 61선이 이탈하는 11만 5천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NG인데요. KTNG 같은 종목은 우리가 흔히 경기 방어주라고 합니다. 주가가 약세를 많이 탈 때, 하락을 할 때나 이럴 때 주가가 반전하는 경향이 있는 종목인데요. 수급 자체도 별로 변함이 없고 또 실적도 별로 변함이 없는 이런 국가 기관 사업들이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지금은 안전자산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가 65,500원 정도 보시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7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63,2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 만나봤습니다. VCR에 담겨있지 않았던 관심 종목까지 화면으로 대응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먼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은 다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최근 폭락장 속에서도 잘 버틴 종목이죠. 실적 또한 하반기로 갈수록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2년 총선, 대선, 런던 올림픽 등 대형 이슈들이 대기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2만 5천 원,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오늘 최근 경기 방어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 가운데 KTNG를 소개하셨습니다. 목표가는 7만 5천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동양종금증권 김진홍 연구원은 2분기 호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이 최근 장 분위기 상관없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뉴스와 함께 네오위즈게임즈 M게임 들고 오셨습니다. 단기로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주요 기업의 대주주 CEO가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라는 뉴스와 함께 대표적인 종목으로 금호석유를 들고 오셨습니다. 매수는 한 달여에 걸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22만 5천 원이 적당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대응 전략 참고하시되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뜨거운 종목을 확인해 봐야겠죠. 종목 토크 베스트 5입니다. 일단은 가장 악재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BW 발행한 거를 뭐 4분의 1 정도를 뭐 지주회사 코롱이 가져간 것 뭐 내지는 1,300억, 1,500억 계속 그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봤었을 때는 코롱이 결국엔 코롱건설을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긴급할 때에는 계속적으로 코롱에서 그런 자금들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 갈수록은 그 발주 물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 내에 있는 모든 그 건설 종목들이 조금 호황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코롱건설 차트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지금 낙폭을 했었는데 워낙에 급등을 한 터에다가 뭐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별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이제 좀 낙폭을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장이 흔들릴 때 좀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도 봤었을 때 이렇게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주가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견고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바이오엔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바이오 관련주의 경우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지만 차바이오엔의 경우 이번에 급락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조정이 나타났고요. 일단은 그 1만 원대에서 최근 3, 4일 동안 지수 변동성 대비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의외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의외스러운데요. 일단은 그 현재 시점에서 단기 고점이죠. 12,500원대 정고점인데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 한 단계 더 13,000원대를 향한 그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바이오엔의 경우 그 수급이 양호합니다. 유일하게 SKCNC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래도 추세가 꺾이지 않은 그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적 장의 흐름하고는 상관없이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SKCNC 같은 경우 신사업인 모바일 결제라든지 클라우딩 컴퓨터 같은 그런 신규 성장 동력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장 자체가 점점 더 확대됨에 따라서 어쨌든 이런 신규 시장에서 그 뭐랄까요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점을 한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도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도 뭐 상승 중에 있지만 앞으로도 더 시장이 확대되면 지금의 주가 영역에서 좀 더 그 돌파를 해서 훨씬 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전일에 그 121선을 찍고 한번 올라왔죠. 장이 흔들릴 때 뭐 이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락앤락의 경우에는 그 실적과 그 다음에 중국 성장 모멘텀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코스피 변동성 대비 가격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분기 실적에서 3분기 실적 호정 가능성이 일단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5만 원대에서 가격 조정인 그런 심리적 그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5만 원대 이하권에서 중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시고요. 현재 시점에서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증가가 뒤따라 주는데요. 거래량이 약 한 20만 주 정도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30만 주 정도 거래가 폭발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조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쇼커버링에 의해서 좀 호재를 받고 있다, 수혜를 받고 있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도 서울반도체 지금 차트상으로 주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실적, 그 1분기 실적이랑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음에 따라서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낙폭을 한 상태에서 사실 뭐 굉장히 낙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장이 흔들리더라도 별로 그렇게 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공매도 금지도 됐고요. 3개월 정도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박스권 상단에서 한 121선까지는 제가 터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격적으로는 대략 한 34,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본 뜨거운 종목 5가지의 순서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은 JB스타 김난연구원과 교보증권의 임영식 전문가가 함께했습니다. 먼저 서울반도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월부터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최근 하락장 속에서는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혜도 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두 자릿수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목표가는 34,000원으로 설정해 보셨고요. 다음은 락앤락입니다. 중국 성장 모멘텀이 있고요. 실적 또한 탄탄합니다. 3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된다 하셨는데요. 목표가는 53,000원이고요. 다음은 SKCNC입니다. 독보적인 수주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하셨는데요. 목표가는 14만 5천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차바이오엔입니다. 최근 바이오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 차바이오엔 수급과 차트 흐름 모두 양호하다. 이렇게 소개하셨죠. 대응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코오롱건설입니다. 내년으로 갈수록 발주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목표가 4,800원입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변동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는데요. 많이 매도하셨습니다. GS, AP시스템, 호남석유, 대우조선해양 4종목을 매도하셨고요. 게임하이는 그대로 보유하시고 KTNG를 새롭게 편입하셨습니다. 대응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어제 새롭게 3종목을 편입하셨다가 2종목을 바로 매도하시네요. 한진해운과 OCI 매도하시고요. 삼성중공업 한 종목만 들고 가십니다.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입니다. 2종목을 꾸준하게 유지하십니다. 호남석유와 태양건설 2종목이고요. 대응 전략은 그대로입니다. 다음 살펴볼게요. 박성일 전문가입니다. 대정화금과 메디프론 그대로입니다. 대응 전략 마찬가지로 변한 건 없습니다.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현대하이스코, 영원무역, 삼성물산 3종목을 꾸준하게 보유하십니다. 전략도 그대로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신용훈 전문가 포트폴리오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만 참고로 SK 매도하시고 기아차만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 기아차의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대응 전략 참고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은 언제나 투자 전에 필수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뜨거운 관심 종목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정리는 못해드리고요. 센티비 홈페이지 안에서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습니다. 모처럼 장이 반등하면서 종목들의 흐름도 괜찮았는데요. 그 가운데 김난연구원의 관심 종목이었던 서울반도체 오늘 13%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종가 또한 그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가 대응 전략 전화 연결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반도체가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추가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반도체를 비롯한 LED 종목들로 최근에 공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시장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 오늘 같은 경우엔 좀 기간이 그랬습니다.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환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3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던 것, 그리고 오늘 증권사의 호평 리포트가 나왔다는 점 모두 강력한 상승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31,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가격은 일전에 낙폭과대하면서 저점 매수 인식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던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을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34,0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증시가 글로벌 악재들로 다시 한번 흔들린다면 아마 이 가격대에서 매물벽에 막히면서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는 서울반도체가 속한 코스닥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면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시고 리스크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단순 낙폭과대에 의한 종목을 매수해서 중장기로 가져간다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반도체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JB스타 김난연구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홍희진의 퀴즈왕 풀이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라이징 스탁 홍희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최근 장이 많이 내렸잖아요. 오늘이야 물론 조금 반등세가 나왔지만 그래서 그런지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주식의 기본은 일단은 손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종목을 매매하실 때, 그러니까 그 종목이 손절가를 이탈하면은 반드시 좀 손절한다는 좀 각오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단은 손절 라인을 놓치신 분들은 상당히 좀 피해가 상당히 좀 커지셨을 텐데, 리스크 관리가 안 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추가적인 손실이 좀 더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목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요. 리스크 관리가 손절은 꼭 확실히 손절 라인 이탈 시는 손절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원칙을 세우셔가지고 대비할 그런 시장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최근에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았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수많은 악재 중에 이제 미국 신용도 등급, 그러니까 신용 등급 강등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 신용 등급에 관련한 이 퀴즈도 내주셨었는데요. 바로 98회 퀴즈였습니다. 퀴즈 한번 살펴볼까요? 국가 신용 등급에서 가장 높은 등급은 무엇이며 이번에 S&P가 미국에게 부과한 등급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국가 신용 등급부터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거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일반 개인들도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대출을 뭐 받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아니셨던 분들이나 좀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도 신용이 높으신 분들은 금리가 굉장히 좀 낮죠. 예,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좀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가별로 이제 신용 등급을 책정을 한 건데요. 일단 국가 신용 등급은 외화채 상환 능력 이제 이 부분을 좀 측정한 지표로서 이제 네. 외화 표시 장기 국채 신용 등급 좀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채무 이행 능력과 그러니까 의사 등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디스, 그리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그리고 피치까지 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은 이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던 거였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피치에서 그 S&P에서 이번에 미국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이제 한 등급 강등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평가에 고려가 되는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정치적인 부분, 또한 지금 국가 안보 상태 같은 부분. 그러니까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을 좀 받겠죠. 예, 지금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 때문에 신용 등급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A부터 A, B, C 이게 알파벳 이게 3등급으로 좀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간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지금 등급을 좀 표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 등급 좀 강등이 됐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영향이 큰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은 신용평가, 그러니까 신용평가 기간에 최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어떠한 악재로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좀 그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부분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 그 부분도 영향을 좀 미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좀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분히 힌트가 됐으리라 믿어보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한번 문제 살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에서 가장 높은 등급은 무엇이며 이번에 S&P가 미국에게 부과한 등급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셨을 거예요. 많이 아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그래도 국내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벤트 데이였는데요. 강보합권의 코스피가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도 3% 정도 올랐잖아요. 앞으로의 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확신을 좀 말씀을 드리기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경기가 여기서 또다시 하강을 하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1750 라인을 그저께 지켜냈고 오늘도 좀 지켜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좀 반등이 나올 때는 손실이 있으시더라도 현금을 좀 확보를 해두시고 추가적인 하락에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주가가 팔았는데 또 다시 상승을 한다. 오히려 그러면은 시장 상황이 조금 더 개선이 돼서 또 더 좋기 때문에 일단은 손실을 좀 아까워하시는 전략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흐름에 좀 몸을 맡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 오늘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셨습니다. 출석 체크해볼까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합니다. 음악 주세요. 네, 오늘 아우디님이 놀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요. 앞으로도 자주 뵙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명 와인님께서는 글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와그라그 게시판에 김승태 대표님 전문가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승태 대표님 덕분에 모처럼 제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네요. 필명 콜미콜미 리모콘님께서도 휴가예요. 쉰다기보다는 불안한 삶 때문에 하루 종일 HTS만 받네요 하셨습니다. 그래도 휴가 즐겁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휴가 다녀오셔서 센티비와 함께 하시면 또 낙엽도 많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곧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게 나만의 더위 식히는 방법이었는데요. 필명 지조하나님께서 얼음 넣은 육두에 1분만 들어가 있어 보세요. 더위가 물러갑니다. 이렇게 나만의 더위 식히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얼음이 꽤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조하나님 선물 드리고요. 앞서 글 써주셨던 두 분 있었죠. 와인님과 콜미콜미 리모콘님 총 3분께요. 행복한 부자 되시라고요. 행복한 부자 책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했었던 퀴즈왕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는데요. 솔라시아가 1년 동안 강한 정항선으로 작용했던 6,000원을 돌파하면서 7,000원이 됐다면 앞으로 이 가격권은 주가에 무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가가 문제였습니다. 역시 복습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정답 쉬웠죠? 1번 지지선이었습니다. 당첨자는요. 필명 얄리얄리성님께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요. 연극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연극 그 자식 살아냈네 티켓 보내드릴게요. 연극 재밌게 감상하시고요. 내일까지 함께 하실 퀴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516개 품목의 물가 변동을 측정한 지표인데 CPI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인가 합니다. 정답은 내일 오후 4시까지 와그라그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이번이 100회 마지막 퀴즈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요. 많이 응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퀴즈 공개 완료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는 센티비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모두 점검하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